안녕하세요, 단주자입니다. 오늘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여기는 청주 수암골 오지? 네, 오지라는 커피숍에 와 있습니다. 밑에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밖에 테라스에 잠깐 나와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손에 든 게 무엇이냐면,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외래를 꾸준히 다니면서, 먹는 약이에요, 약. 이게, 외래를 다니면서 먹는 약인데, 여기 보면, 복약 안내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복약 안내문. 다른 데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술 끊는 약이 자꾸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겠지만,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많이 배우셨죠. 분명히 많이 배우신 분이고 좋은 대학교에 뭐 정신과 교수님 하고 계시니까 뭐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도 하겠지만, 제가 이런 걸로 한 반문 한번 하고 싶어요. 과연 알코올 중독으로,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학병원 가서 혹시 외래를 보신 분이 있나? 저는 한번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대학병원 같은데 술 문제로 가면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알코올 병원이나 이쪽을 소개시켜 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와서 뭐 약을 먹으면 뭐 술을 마치 끊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끊었었지만 외래를 다니면서 먹는 약, 이 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코올 병원 갔을 때 약을 처음 먹어본 거죠. 병원 약을. 약이 굉장히 셉니다. 어느 정도로 세냐면요, 혀가 말릴 정도예요. 제가 알코올 병원 폐쇄가 아니었고 반개방 병동에 있을 때는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뭐 지금은 뭐 폐쇄 병동에서 전화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전까지만 해도 폐쇄 병동에서는 전화기를 쓸 수 없었는데, 제가 있던 그 반개방 병동에서는 전화기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용무나 이런 걸 봐서, 이제 제가 병원에 있는 걸 알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뭐 연락할 일 있어 연락을 하면, 처음에 통화를 하다 보면 하는 소리가 "너 술 먹었니?"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약이 하도 세서 이 혀가 말려요. 혀가 말려서 마치 술 먹고 혀가 꼬부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약이 독해요. 그게 왜 그런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술을 강제로 이제 안 먹게 하다 보니까, 거기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그만 거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든요.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밥 먹다가 뭐 쩝쩝거리고 밥 먹는다고 이런 거 갖고 말다툼하고 싸우기도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약을 많이 써갖고 사람을 쉽게 말해서 굉장히 릴렉스하게 만드는 거죠. 릴렉스하게. 그게 절대 술을 끊는 게 아니라, 일단 심장 맥박수가 천천히 떠요. 술 드시는 분들 알 거예요. 술 들으시는 분들이 나중에 술 문제가 되면, 술이 깨고 나면 약간 불안하고 초조한 감이 있어서 또 술을 드실 거예요. 뭐 술을 드시고 나면 좀 마음이 릴렉스해지거든요. 근데 그 술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이런 약으로, 예? 여기 있는 약으로, 아마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이거보다 더 센 약이었었고, 지금 외래를 다니면서 먹는 약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시닐티아민 염삼염정 10mg. 그냥 제가 효능만 얘기해 드릴게요. 효능만. 비타민 B1의 결핍과 관련된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인테놀정 40mg,
효능은 심박 동수와 심박 출량을 감소시켜 혈압을 낮추고 심장 부담을 감소시키는 약입니다. 그 다음이 스리반, 그 다음에 명인 아카프로세이트정. 요 두 개는 제가 알기로는 노란색 약으로 갈망 억제제라고 하는 약인데, 이걸 마치 뭐 술 끊는 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약이 들어간 상태에서 음주를 하면 병원에 있는 분들은 아세요. 노란 약 두 개인데 술을 조금만 먹어도 술이 많이 찬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많이 못 먹게 하는 그런 약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약을, 거기 계시는 분들은 이 약을 빼고 드세요. 그 다음에 프록틴 캅셀 10ml. 체내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향후울 효과를 나타내는 약입니다. 그리고 프로약정 200ml. 과도하게 흥분한 신경막을 안정시킴으로써 경련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잔압함정 0.25ml. 진정 및 안정 효과를 나타내므로써 각종 불안장애를 개선하는 약입니다. 요거거든요. 저 커뮤니티에 보면 제가 28일마다 4주에 한 번씩 계속 외래를 다니면서 이 약을 먹는데요. 지금도 제가 이 약을 먹는 이유는 그냥 저만의 루틴이에요, 루틴.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약을 먹고 안 먹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릴렉스해져요. 화도 쉽게 잘 안 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사람이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중간에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약을 한번 끊은 적이 있었어요. 이 약을 끊고 나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왔냐면, 이 원형 탈모가 시작됐는데, 이 원형 탈모가 너무 심해서 대학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어요. 그 머리가 완전히 다 빠져갖고, 나중에 그 말씀을 한번 해드리겠지만, 그 정도로 이 약을 먹으면서 사회생활 할 때 이 약을 먹으면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릴렉스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술이랑 재발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하는 배화고피라고 해요. 배고프고 화나고 고달프고 피곤하면 술 생각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금연 보조제처럼 그냥 보조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쉴 때는 이런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일할 때는 안 먹으면 저만의 루틴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약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약은 수면제랑 틀리게 제가 알기로는 내성이라는 게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수면제는 점점 약을 세게 쓰면서 뭐 한 알, 반 알, 한 알 반 이런 식으로 많이 써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먹는 이 약은 내성이라는 게 없어서 언제든지 끊으려면 끊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중간에 한번 끊었었고요. 근데 그때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끊었다가 이제 다시 먹기 시작한 건데요. 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술만 안 먹을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약을 먹어서 도움이 된다면 먹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냥 술을 안 먹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4주에 한 번씩 외래를 다니면서 이 약을 먹고 있고요. 원래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알코올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12월 달쯤 돼서 이제 새로운 분을 만나게 돼요. 새로운 분을 만나게 되는데 참 신기하죠.
한 12월 초쯤? 12월 초쯤 웬 환자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멀쩡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캐리어 이렇게 싹 밀고 키도 한칠하신 분이 이렇게 캐리어를 들고 오셔갖고 이제 저희 방으로 배정을 받으셨어요. 이제 그분이랑 이제 친해지면서 얘기를 하다 보고 이제 친해졌었는데, 제가 예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전같이 돈을 벌을까, 돈을 벌어 술을 먹을까 생각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래 술 한번 끊어보자 하고서 걷기 운동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해본 것도 없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주자님, 나 단주자씨, 예 했더니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뭔데요? 물어봤더니 반도체 현장 일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그 당시에 1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뭐 일을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뭐 가서 배우면 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런데 2시간 일을 더하면 15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긴가민가 했죠. 근데 밥을 먹고 밥 먹는 거 1시간 빼고 3시간 반을 더하면 2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 사람 사기꾼이야 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돈을 주는 데가 어딨나 싶어서. 근데 그분이 마침 외출 나갔다 오면서 저한테 이제 지금 보니까 그게 전기 이론에 기초로 하는데 개장 쪽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개장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개장 쪽 기능 공유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책을 한번 보시라고 하면서 자기가 또 아는 팀장님을 연결을 해줘갖고 이제 일자리를 추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 당시부터 그래서 제가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을 시작해서 정말 계속 걸어만 다니다가 나중에는 4층에 올라가서 헬스를 시작하게 돼요. 헬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있었는데, 거기에 일을 하려고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면 건설 이수증인가? 그걸 따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있냐 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6년 12월 26일 외출을 나가서 처음으로 건설 기초 이수증을 따게 됐습니다. 따게 됐고 아마 제가 1월 달에 퇴원을 하고 2월부터 처음으로 현장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알코올 병원 이야기는 요 정도로 맞추고요. 이제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에서 일반인으로 가면서 일반인처럼 사는 알코올 중독자가 겪는 그 고통, 그리고 현장 일을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잘 돼서 웬만큼 잘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주변 사람들이 저를 술을 지금까지 이 기간 동안 안 먹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도 힘든 현장 일을 하는 것을 기특하게 생각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퇴원해서 또 많은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 말씀드렸다시피 술 끊는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는 이 약은 굉장히 사람을 릴렉스하게 해주는 약이에요.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약. 그러니까 화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이 약의 단점이 아무것도 안 하면 졸려요. 서 있어도 졸려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근데 움직이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졸려요. 그리고
이 맥박수가 굉장히, 혈압을 재면 이 맥박이 굉장히 맥박수 적게 나와요. 그만큼 릴렉스 되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남들하고 부딪히는 일도 적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현장생활, 건설 현장 일을 조금 더 편하게 하지 않을 수 있었나,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 그리고 외래를 다닐 때마다 제가 4주에 한 번씩 병원을 가는데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병원 가면 저랑 같이 계셨던 환자분이 아직도 계시는 분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또 병원 가서 외래를 보면서 제가 입원했던 병실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예전에 이랬었지. 그러니까 단주를 해야지.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래를 꾸준히 다니는 이유고, 그것도 저한테는 단주하는데 참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정말 좋은 대학교 교수님들 좀 멘트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학병원에 정신과 교수님 계시는 분께서 정말 알코올 중독 환자를 진료를 해주시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고요. 아마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과를 간다고 가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어디 병원 가세요, 어디 가면 알코올 전문 병원을 소개를 시켜주시지, 본인들이 아마 진료하면서 매달 정기적으로 언제 오세요 하는 교수님들이 계실까?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아무리 유튜브라고 해도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뭐 댓글 달아도 상관없는데, 아마 본인이 알코올 문제가 있어서 대학병원 정신과에 가셔서 진료를 보시고 한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혹시 치료받으신 분들 계셨으면 댓글 좀 한번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그런 분들을 뵙지 못해서요. 말씀드렸고요. 조금 있으면 올 하늘도 다 가는데요. 올해 제 나름대로 버킷리스트? 그거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였었고,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는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건방지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똑바로 앉아있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몸이 이렇게 자세가 많이 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 체형 교정을 하는 게 또 하나의 목표였었는데, 그래서 제가 1월 9일인가부터, 내년 1월 9일인가부터 필라테스 그거 강습을 제가 끊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도전해 보고, 그 도전하는 이유는 자세를 좀 교정을 하려고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몸을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방송하는 게 저는 나름대로 똑바로 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청자분께서는 저는 건방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자세 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일단 6주짜리 교육인데요. 교육 받고선 저한테 맞으면 꾸준히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또 아니면 그때 가서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화이트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지금 24일 11시가 다 되는 것 같은데, 청주는 좀 눈이 오다가 그쳤어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아마 연말 전에 다시 한번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조용한 곳에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